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를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탄핵 아니라 어떠한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화영 증인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여러 답변들을 하셨는데 주된 것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1313호 앞에서 창고 같은 방에서 모임이 있었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1심 재판 법정에서는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재판부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던 사항인가요? 충분히 얘기할 기회는 없었고요.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 부분적으로 좀 변호인이 그런 취지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취지의 진술은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 신문할 때 짧게. 피고인 신문할 때 말씀하셨다는 것인가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연 진짜 목적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첫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은 보낸 게 맞는지, 보냈다면 두 번째, 그것이 불법인지, 세 번째, 불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과 쌍방울이 어떤 의사의 연락을 한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화영 증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네 번째 부분,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는지 여부는 저는 크게 불법성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또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부분은 이화영 증인의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청문회는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때문에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맨 처음 이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옮겨갔고, 그것이 다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새로운 범죄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북한 테마주를 강조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작된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주가 조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방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쌍방울로서는 주가 상승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등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쌍방울로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할 것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목표가 똑같아야 될, 목적이 똑같아야 될 이유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증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그리고 법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전직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공문, 경기도 내부 보고서, 회의록, 영수증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바도 아니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쭉 저희들이 지켜봤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크게 예상을 벗어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또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결국은 본인의 구속요건과는 관계없이 범죄사실과는 관계없이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진술과 관련해서는 뭐 회유니 협박이니 아니면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들이 재판에 저는 결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결국 오늘 이화영 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들 앞에서 그저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